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번에 이어서 계속 그 중국의 그 영향을 끼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활을 보겠습니다. 활. 이제 우리가 설문해제에 보면 이 이자, 이거는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다. 동방. 근데 이 글자는 큰 대자와 여기 큰 대자가 있죠. 여기 활공자가 합해진 글자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본이라는 책에는 뭐라 되냐면 이모 씨가 화살을 만들고 휘라는 사람이 활을 만들었다. 근데 산해경에는 뭐라냐? 소금천씨. 이분은 동이족이죠. 그래서 반을 아는데 그 반이 처음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시춘추에는 이해라는 사람이 활을 만들었다. 이 다 누구냐면 동이족 사람이에요. 동이족. 다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라는 게 큰 대자와 큰 활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연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이하동서. 이게 뭐냐면 이족이 있고 하족이 있다. 중국 고대 문화에는. 근데 이족은, 동이족은 어디 있었냐? 동쪽에 있었다 이거예요. 화하족, 지금의 중국 민족의 오리지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서쪽에 있었다 이거예요. 딱 맞죠? 왜 그러냐면 그 장안 쪽에 있었으니까 그 서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동 쪽에 있으니까 동쪽이죠. 그런데 뭐라냐면 동이족인 소호씨가 처음으로 활과 화살을 만드는 법을 중국에 전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거 다 중국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조작한 게 특히 이해라는 사람은 전설에 그 뭐라고 돼 있냐면 태양이 9개가 떠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활로 쏴서 다 맞춰서 떨어뜨리고 마지막 하나만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을 해서 우리 고주몽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명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지발도랑 그 싸울 때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투구의 요 각근을 여길 쳐갖고 이게 벗어지면서 쏴서 죽여버렸죠. 그 정도로 아주 명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활과 화살이 이 동이족이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중국의 기록에 보면 숙신의 화사 촉은 청석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청석이 뭐냐면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흑요석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흑요석이 백두산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물 교환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반도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흑요석으로 만든 칼은요, 지금 그 메스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는 수술할 때 그 흑요석으로 만든 메스를 쓴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면을 현미용으로 봤는데, 저도 이렇게 그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메스로 한 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근데 흑요석으로 한 건 깨끗하더라고요. 이 절개가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화살촉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금속보다 더 날카로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사용했느냐? 바로 우리 민족이 사용한 거죠. 예. 그리고 금속 문화가 전파됐다. 그거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옛날 이제 어른들이 이걸 많이 연구해놨어요. 이 철자, 설문해자의 철자를 보면 이 옛 글자가 이게 고대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이런 글자도 옛 글자로 썼다. 근데 이게 뭐라고 풀었냐면 이 철이라는 것이 이 동이족에서 왔다. 왜냐면 요 금속할 때 이 금이고 쇠금자에 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이 썼던 금속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중국 고서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황제 헌원과 싸운 건데 누구예요? 치우천왕이죠. 이 치우천왕을 표현할 때 뭐냐면 동두철액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머리를 쳤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머리는 구리고 이마는 쇠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구를 썼다는 거죠. 투구.
금속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갈로산에서 금속 쇠를 저기 해서 그걸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철은 이에서 왔다. 동이로부터 온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치우가 동이족이잖아요. 그리고 치우하고 황제가 싸웠던 것은 뭐 유명하죠. 탕로. 지금 하북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치우 집단이 왔던 그 고향, 원향이 어디냐? 요소 지역이죠. 지금의 홍산문화. 거기를 뭐라냐면 청구국이라고. 자, 그러니까 중심이 이동한 거냐. 백두산에서 그쪽으로 중심을 이동한 거죠. 그건 뭐 여러 기록에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서 하북성을 거쳐서 산동 지역의 동이족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홍산문화 중에서 우아량 유족인데 제일 큰 전산자 적석총이라는 무지무지하게 큰 그 적석총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뭐가 나오냐. 재련유적이 나와요. 예. 청동에 재련유적, 저 동, 구리. 더군다나 당산의 대성산 유적에서는 이게 BC 2500년 전이거든. 이 홍동이 나와요. 구리가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이방 여기서도. 그리고 대타두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북경 옆에 조백하 그 지역에 이러한 초기 청동기 유적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여기죠. 이 지역. 요게 이제 요쪽 지역이 지금 요하 문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산동성으로 이제 내려가는 탕록은 이쪽이죠. 예.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아량 유적에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걸 분석했는데 구리하고 황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순동이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것을 대부분 이제 하가점 하층, 고조선 시기의 문화로 보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산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거로 볼 때 만약에 홍산 문화까지 올라가게 되면 BC 4000년 정도, 그래서 BC 3000년까지 꽤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그런 기록들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이제 연구가 진척되고 발굴이 진척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적석총입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거기서 나온 도가니, 거기서 나오는 구리로 만든 귀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전파됐느냐? 농사법입니다. 농사법. 요거는 이제 신영하 교수님이 쓴 그 책들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 콩의 원산지, 이건 유명합니다.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 만주하고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을 최초로 중국에 알려준 게 염제 신농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호미와 쟁기를 만들어서 밭을 갈고 역사상 처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신농이에요. 농사의 신이죠. 근데 이 콩이 제일 오래된 게 어디냐면 양양오산리,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유적 중에서 제일 올라가죠. 이묘재 교수님이 이제 발굴한 건데, 거기 빗살무늬 토기에 뭐가 있냐? 콩하고 팥이 박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옥천, 대천리 요 신석기 유적, 요것도 콩, 조, 기장, 쌀, 밀, 보리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로 볼 때 이 한반도하고 만주 지역이 콩이나 팥의 그 기원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콩이 언제 출현하느냐?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이 콩들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동북 지역에서 재배되는 콩을 춘대두라 그래요. 춘대두. 근데 이제 저쪽 해수나 황하 지역에서 하는 걸 하대두래요. 근데 이 연대가 1000년 내지 2000년이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농사법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그다음 콩은 쭉 내려가서 뭐 시정에 뭐라고 되냐? 임숙이라고도 불러요. 임숙. 다른 말로 융숙이라고도 불러요. 왜 융숙이라고? 융이라는 족속한테서 전파되어 온 거다. 그 융이 누구냐? 산융이에요. 산융. 지금 북경 지역에 산융이라는 우리 한 갈래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친 게 누구냐? 제나라 황공 때요.
제나라, 지금 산동 지역이죠. 이 제나라 항공이 언제 BC 662년에 이 산용을 칩니다. 그건 뭐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전국책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전파가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융숭이나 이걸 호두라 하는데 호두. 떼나 못 짜죠. 이거를 산용이나 이쪽을 동어라고 불러요. 동어는 뭐냐, 흉노의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미련해요. 우린 중국 사람을 떼렁떼렁 부르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중국 사람이 우리 족속을 향해서 떼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꾸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떼놈호입니다. 떼놈의 콩이 온 거예요. 중국으로. 이게 이제 콩이 전파된 거죠. 그리고 뭐가 갔냐? 콩만 간 게 아니라 동총, 겨울파. 우리 해남 쪽에 가면 겨울파 많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틀려요. 맛이 틀린데. 이런 것들이 이때 전파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재민요술이라는 책, 이거 이제 한의 책이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검은 콩은 흑 고려두. 고려에서 온 거예요, 고구려. 노란 콩은 황고려두. 우리 쪽에서 갔다는 얘기죠. 고구려에서 그쪽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콩으로 우리가 뭐를 주죠? 바로 간장, 술, 된장을 우리가 빚어서 먹어요. 근데 양서라는 책에 뭐래요? 고구려조에 고구려는 발효를 시켜서 술, 간장, 된장 이런 발효식품을 대단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당서에는 뭐냐? 발해조에 책성은 지금 뭐냐면 훈춘 지역이다. 훈춘. 두만강 하구죠. 특산물이 뭐냐? 콩된장이에요. 콩된장. 우리가 지금 된장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게 콩이거든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임수. 요거예요. 요거. 우리 콩이죠. 근데 요게 이제 메주예요. 메주인데 요거는 왜 넣느냐? 제가 요게 단복장이에요. 청국장. 요게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나또가 되죠. 근데 저희 집안은 이제 황해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 메주를 잘 안 담궈요, 우리는. 그리고 저희 할머님은 요걸 잘 하세요. 된장 해달라 그러면 꼭 단복장을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뚜껑을 씌워서 이렇게 아랫목에다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 파란 곰팡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지역은 메주보다는 이 청국장, 단복장을 이렇게 이제 담궈서 많이 썼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장과 조에 대한 겁니다. 이 기장과 조는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홍융화 문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발굴을 했는데 한 1,500알 정도가 출토됐어요. 근데 90%가 기장이에요. 10%는 조죠. 네. 그리고 이걸 연대 측정하니까 한 8,000년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 BC 6,200년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000년, BC 4,000, 지금으로부터 6,000년, 영종도 그 공항공사하면서 운서동 유적에서 발굴이 됐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 기장, 조, 콩, 들깨 이런 게 나왔어요. 충주에 있는 조동리 여기도 유명한 유적이죠. 이건 BC 3,500. 여기 벽시, 밀, 수수, 기장. 이런 걸 보면 그 동이족의 수장이었던 산농 지역에 자리 잡던 신농씨가 중국의 최초의 농업의 창시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오곡이 다 나오잖아요. 왜 오곡 다 나오죠? 여기 보세요. 쭈르륵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이족에 의해서 농사법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곡물들이 이렇게 전파됐다. 그래서 제가 그 대전자유적 거기를 갔는데 정말 이 기장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밭이 있어요. 쫙.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남아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봤는데 복희대 교수가 이제 이거 보라고 이게 기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유적에서 그게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일 오래된 아까 설명드렸던 흑룡화 유적 기장과 제일 오래된 조가 나온 이게 지금 조입니다. 조.
신영하 교수님 책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흑융화 요건 기장, 요거 기장이고 이게 조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하머도 유적입니다. 요건 이제 양자강 유적인데, 여기서 이제 BC 5,000년 전에, 지금으로 7,000년, 여기 뭐가 냐면 벼가 나와요, 벽시가. 근데 이 벽시는요, 우리하고 틀려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장립뼈고, 요걸 이제 껍데기를 벗긴 게 요거예요. 이것도 이제 신영하 교수님 책에 있는 거, 요거 보세요. 요게 달리뼈예요. 요게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먹는데, 요거는 어디서냐? 화남 지역, 양자강 이남하고 월남 같은데, 베트남. 우리가 못 살 때 안남미를 수입해갖고 나눠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는데 정말 맛대가리 없습니다. 지금도 여행 가서 보면 풀떼기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그 남부를 여행하다가 딱 먹어본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안남미 아니야? 이게 맞아요. 아유, 왜 이래 맛맛이 정말 맛없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쌀을 막 칭찬해요. 요거를. 그랬더니 가이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요, 날씨가 되게 덥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찰지면은 이 밥이 바로 썩어버립니다. 왜? 붙으니까. 이게 우리가 나다리 풀풀 날린다 그러잖아요, 노인네들이. 맞아요.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왜? 붙으면 썩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안남비는요, 몇 번 띄우면 푹 커져요. 근데 이건 찰려갖고 잘 안 내려갑니다. 이게 포만감이 있어요. 근데 이 안남미를 먹는 사람한테 우리가 먹는 이 달리뼈, 짜포이카라 그러는데, 이걸 먹이면요, 그 사람들 얹혀서 죽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쑥쑥 내려가는 쌀을 먹었는데, 우리처럼 찰밥처럼 딱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얹혀버려요. 그게 죽는다 그러세요.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아,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뭐, 이 장립뼈, 요거, 인디카라 그러는데, 요거는 여기 하머도 유적에서 나온 게 맞아요. 근데 달리뼈, 아까 짜포이카, 이 조그만 거, 요거, 우리가 먹는 거, 요거는 어디가 제일 오래됐냐? 이게 제일 오래된 게 소로리 유적입니다. 청원에서. 요게 이제 구석기 유적하고 같이 나왔는데 한 18개나. 요걸 서울대하고 미국에서 연대 측정하는데 15,000년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벽시다라고 딱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요거 발견되기 전에 제일 오래된 게 호남성의 옥소감 동굴에서 나온 건데, 이게 1500년 전 거. 그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층이, 여기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층이 전혀 색깔이 틀리죠?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용주 교수님, 우리 선배가 이제 하셨는데, 충북대 교수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거 확대한 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요게 요거잖아요. 똑같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머도 유적에서. 여기 벽시 더 확대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 밑에 연대가 더 오래된 거죠. 내려갈수록. 거의 밑에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요거 이제 더 내려가면 생토층이 나와요. 생토층. 그 생토층이 나올 때까지 깝니다. 그래서 그 층위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양시에도 나왔어요. 가와지 유적. 지금도 뭐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긴 가연리 유적. 김포에서도 나왔어요. 우리 김포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포, 옛날에는 정말 김포쌀이 이천쌀처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천쌀이 뭐 왕에게 바쳤던, 임금에게 바쳤던 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포쌀도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찰지고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후배가 이제 자취를 했는데, 그 집이 이제 그 김포에서 농사를 져서 아버님이 해서 몇 번 얻어 먹었는데, 정말 찹쌀처럼 너무 맛있어요. 기름이 쫙 흐르고. 근데 여기서 나온 쌀들은 어디서 재배된 거냐? 지금처럼 논에서 재배된 논. 근데
옛날에 나온 쌀들은 그러면 어디서 재배한 거냐? 밭에서 재배했어요. 원래 논뼈가 아니고, 논뼈는 어느 정도 발달된 후에 밭뼈를 이렇게 생산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맷뼈라 그래요. 맷뼈. 예, 이게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는 이런 만주 같은지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논뼈는 생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밭뼈는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국지 한조, 그러니까 삼한이죠. 뭐라냐면 토지가 비옥하고 우곡과 벼를 심었다. 그러니까 논이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발굴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여는 뭐라고 돼 있냐?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 왜냐면 송화강 유역이니까 굉장히 넓죠. 지금도 가면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은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지평선이, 가도 지평선이 보입니다. 거기에 오곡이 자랐다. 오곡 그럼 들어가죠, 당연히. 신당서에 뭐냐, 발해조에 노송이라는 곳의 특산물이 뭐냐, 벼다. 쌀이 유명했다. 그러니까 뭐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차. 뭐 중국 그러면 뭐 비단하고 차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차.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라 그러지 않고 차례 또는 엄격히 말하면 다례입니다. 다례. 차다자를 써요. 차다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차를 쓰지 않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왜 술을 씁니까? 다 술이잖아요. 근데요, 옛날에 차는요, 무지무지하게 귀합니다. 우리가 그 삼국지, 그 소설 삼국지죠. 그 첫 편이 뭡니까? 유비가 어머님에게 차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 차를 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그때나, 뭐 지금은 좀 흔하지만 돈만 있으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고, 평민들은 차를 못 구합니다. 그건 막, 특히 이제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구하지, 뭐 평민들이 무슨 차를 마셔요. 지금이야 뭐 이제 마음대로 마시지만. 그러면 그 제사에 드렸던 차, 나무가 있겠죠.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틀림없이 신목이라는 거, 신단수, 신목. 근데 시베리아, 몽골, 뭐 이렇게 일본 쭉 이렇게 다 댕겨보니까 특히 시베리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작나무예요.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소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소나무예요, 소나무.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자, 근데 마을 어귀에 가면 거의 다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그래서 이거를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고대 성소는 어디냐? 높은 산에 있어요. 예. 왜? 산에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곳에 있는 나무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또 마을에도 있잖아요. 마을에 성황당 같은 거. 그럼 그 위에 있던 그 거는 뭐라냐? 그게 상소도예요, 상소도. 소도 중에서 위에 산에 있는 거. 그걸 상소도라고 해요. 요거는 뭐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도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성곽이 쫙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산에 있는 그 성곽은 조그매요. 그리고 돌로 돼 있어요. 왜? 성소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신전이 나와요. 근데 이 평지에는 마을 유적이 나와요. 그 대부분 토성으로 돼 있어요. 이게 틀려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가 뭘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유추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이 상소도니까 아마 손나무가 아니겠느냐, 손나무. 위에 있는 나무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소나무 잎으로 차를 만들어. 그거 우리 송화차라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떡도 해요. 근데 그 떡 모양이 달명이에요. 송편이잖아요. 그리고 송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 밑에다가 소나무를 깔죠. 소나무 잎을. 그러니까 그 향을, 그 신목의 향기를 그 신에게 바치는 음식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신목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차의 기원이 됐지 않았겠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그 한용섭
회장이라고 이 백제문화연구회 이제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뭘 찾아냈냐면 왜 느티나무가 마을 어귀에 어김없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평지인데. 그래서 이제 쭉 연구해 보니까 상소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항상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정도로 귀중한 상소도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도 밑에 있는 평지에 있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잖아요. 이제 그분은 뭐라고 풀었냐면 느티라는 말 뜻, 느티나무, 너티, 넓은 터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유득공이 쓴 경도잡기에는 뭐냐면 부처님이 탄생한 초파일 이때 느티나무 잎으로 느티떡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뭘 했냐면 느티나무 잎으로 차를 복원해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그 소나무는 달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느티차는 딱 우리니까 빨간색이 나요. 여기는 태양을 상징해요. 여기는 태양을 양이에요. 소나무는 달이고, 송편이 달 모양이고. 근데다가 이 느티나무를 상징하는 글자가 뭐냐? 거예요, 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무 목변에 들거예요, 들거. 이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인데 올리는 나무다. 신목이라는 거죠, 신목. 그래, 그 외에 신목이 또 뭐가 있느냐. 예, 찾아봤는데, 그분이 찾아본 거죠. 근데 팽나무와 오리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예. 그래서 팽나무는 한자로 뭐라고 쓰냐? 박목이에요, 박목. 밝은 곳에 사는 나무란 말이에요. 박수,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을 보면 단팽이에요, 단. 재단이죠, 재단. 팽. 팽나무. 여기 뭐냐면 밝은 곳에 심은 나무. 우리로 얘기하면 박달나무입니다. 그래서 박달나무가 팽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박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찰에서는 이 팽나무로 뭐냐면 감로차를 만들어요. 오리나무는 중국에서 뭐라면 다조라고 불러요. 차를 마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느티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팽나무,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 차를 우려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신목으로 바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세요. 산에 이렇게 소나무, 이건 마을 어귀에.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요. 지금은 그 차를 이렇게 할 때 새순을 먹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단풍 져서 설이 내려서 떨어지기 직전에 채취해야 돼요. 그거를 말려서 이렇게 그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근데 이게 뭐에 좋으냐면 폐에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의 전파.